자, 오늘은 비열과 열 팽창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비열, 열량이란 개념이 있는데요. 온도가 다른 물질 사이에서 이동하는 열의 양을 우리가 열량,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을 높은 데서 굴리면 낮은 곳으로 갑니다. 마찬가지로 자, 열은요.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기억해 놓고요. 열량의 단위는요. 칼로리 또는 킬로칼로리를 씁니다. 이때 K란 숫자는 1000이란 숫자예요. 적도로. 그러니까 1kcal다. 그러면 이건 1000칼로리다. 이렇게 계산됩니다. 킬로가 1000이란 숫자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요. 흐르는 물의 양을 어떻게 측정하냐면 자, 용기에 담아서 똑같은 시간 동안 얼만큼 물이 차 있느냐. 자, 물의 양을 측정하는 거예요. 자, 열량도요. 열의 양을 측정하는 겁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열은 에너지의 일종이므로 열량의 단위로 에너지의 단위인 줄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1kcal는 금방 했던 것처럼 1000칼로리입니다. 그러면 1칼로리는 몇 킬로칼로리냐? 이렇게 되면요. 앞에 1000이 곱해져 있으니까요. 앞에 1000분의 1 곱해서 약분되면 1칼로리가 나오죠. 그래서 항상 킬로는요. 킬로는 1000이라는 숫자다. 킬로는 1000이라는 숫자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1kcal는 그러면 1000칼로리 이렇게 나타나겠네요. 자, 참고로요. 1m, 1km, 1cm, 자, 1마이크로미터. 이때 요 앞에 숫자예요. 이건 K, C, 마이크로는 다 숫자입니다. 그래서 1km는 몇 미터냐? 1000이라는 숫자를 대입하면 됩니다. 얘가 1000이니까요. 1000m. 1cm는 몇 미터냐? 얘가 100분의 1이라는 숫자예요. 100분의 1. 그래서 100분의 1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100분의 1 미터. 마이크로미터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그래서 10의 6승분의 1 미터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아직 지수를 안 배웠으니까 요건 빼놓고요. 나머지만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럼 다시 1kcal. 얘의 뜻은요. 물 1kg의 온도를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1000칼로리고요. 1칼로리는 물 1g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자, 만일 외부와 열출입이 없으면요. 고온의 물체가 잃은 양과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이 서로 같게 돼요. 자, 나하고 친구가 있어요. 나하고 친구가 있는데요. 얘가 1000원을 가지고 있었고요. 얘가 2000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둘이 똑같이 돈을 나눠 갖자.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그쵸? 여기 1500원, 여기도 1500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가 얻은 돈은요 500원이고요. 얘가 잃은 돈은요 500원이에요. 그러니까 얻은 것과 잃은 양이 서로 같게 된다. 이게 평형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의 양과 저온의 물체가 얻은 양은 항상 같게 돼요. 열량은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요, 비열과 질량, 온도 변화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또 비열은 뭘까요? 여기 단순한 애가 있고요. 여기 야비한 애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놀려요. 너 뒷담 못생겼다 하고 단순한 애를 놀립니다. 그러면 얘는 막 열이 나요. 뭐 내가 어쩌다 그러면서. 그러다가 또 비난을 멈추면요. 쑥 온도가 내려가요. 그래서 얘는 외부에서 열받게 하면요. 쉽게 온도가 올라가고 쉽게 온도가 내려갑니다. 온도 변화가 굉장히 커요. 근데 여기 비열한 놈이 있어요. 아주 비열이 큰 놈입니다. 비열함이 큰 놈은요. 자, 선생님이 놀려요. 너 뒷담 못생겼다. 그러면 자, 조금 온도가 올라가고요. 내부에다가 열을 축적합니다. 온도 변화가 적어요.
그러다가 자, 온도 내려가는 것도 적어요. 열 안에 계속 비추게 됩니다. 비열함이 굉장히 크네요. 그러면 선생님이 뒤돌아서면 도끼 날려. 자, 여기서 다시 봅시다. 비열이요. 작으면요. 똑같은 열을 가했을 때 온도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비열이 큰 놈은요. 웹에서 똑같은 열을 가해도 온도 변화가 작아요. 그래서 비열은요. 똑같은 온도를 가했을 때 얼만큼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많이 내려가고 적게 올라가고 적게 내려가고 이 뜻이에요. 다시 그러면 비열이 큰 놈은요. 똑같은 열량을 받았을 때 일정하게 받았을 때 온도 변화가 작게 된다. 기억해 놓으세요.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작다. 자, 똑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 비열은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얘는 물질의 특성이에요. 물질마다 가지는 고유값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바뀌면 비열이 바뀌고요. 같은 물질은 비열이 같아요. 다시 비열은요. 뭐라고요? 물질의 특성이다. 물질마다 다른 값을 가지고 있다. A란 물질, B란 물질, C란 물질의 비열은 다 다르다. 그러면 같은 물질을 사용하면 비열은 같게 됩니다. 다음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로 나타나는 게 열량이에요. 그래서 자 Q는요. CMT 이렇게 외웁니다. C암탁 Q는 C암탁 이렇게 외우면 돼요. Q는 열량이고요. C는 비열이고요. M은 질량이고요. T는 온도 변화입니다. 자, 열량의 단위는 칼로리 또는 킬로칼로리를 쓰는데요. 얘의 칼로리를 쓰면 여기는 g을 써야 되고요. 여기는 온도, 도씨 쓰고요. 이걸 칼로리 형태로 나타내 줘야 되니까 얘의 단위는요. 칼로리 퍼 그램 도시입니다. 그러면 그램 약분되고요. 도시 약분되고요. 칼로리 단위가 나올 수 있도록 비열 단위를 맞춰준 거예요. 만일 열량의 단위가 킬로칼로리다. 그러면 킬로그램을 써줘야 되고요. 도시를 써주면요. 비열의 단위가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가 됩니다. 그러면 킬로그램 약분되고요. 도시 약분되고요. 킬로칼로리 단위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Q는 C암탁 CMT 이걸 비열에 대해서 정리하면요. C는 MT분의 Q가 돼요. 온도 변화에 대해서 정리하면요. T는 CM분의 Q가 된다. 요거 응용할 때 많이 쓰니까 잘 기억해 놓고요. 만일 비열이 같아요. 같은 물질이고요. 질량도 같이 취했어요. 그러면 열량이 높을수록 온도 변화가 커집니다. 그래서 물질에 가한 열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는 커져요. 그리고 참고로 물의 비열은 1입니다. 그러면 물이라면 비열 자리에다가 1만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열량은요. 뭐에 비례한다고요? 온도 변화에 비례한다고요. 똑같은 물질을 똑같은 질량 사용해서 비교해 보면요. 열량을 크게 가할수록 온도 변화가 크다. 다르게 얘기하면 온도 변화가 크다는 뜻은 더 많은 열량을 가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열량, 질량, 온도 변화의 관계입니다. 질량이 같은 물질에 다른 열량을 가할 때 물 1kg 똑같이 해줬고요. 물이니까 얘의 비열도 1이고요. 얘의 비열도 1이에요. 비열은 물질의 특성입니다. 그 다음 얘는 1kcal 가했고요. 얘는 2kcal 가했더니 얘는 1도 올라갔고 얘는 2도 올라갔네요. 한번 봅시다. Q는 다시 C암탁 CMT 자 요쪽에는요. A쪽에는 1kcal 가했고요. 자 물이니까 비열은 1이고요. 질량 1kg 가했고요. 그 다음에 온도 변화가 1도예요. 자 B쪽은요. 2kcal 가했고요. 똑같은 물을 사용했으니까 비열은 1이고요. 같은 물질이니까 질량을 똑같이 1로 맞춰줬습니다. 그랬더니 온도 변화가 몇 도가 됐냐면 2도가 됐어요. 자 그럼 열량을 2배로 했더니 온도 변화도 2배가 됐네요. 그래서 열량과 온도 변화는 비례합니다. 비열과 질량이 같을 때요. 다음 질량이 다른 물질에 같은 열량을 가할 때 2kcal 똑같이 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1kg, 2kg이에요.
그랬더니 여기는 온도가 2도 변하고 여기는 1도 변한 거예요. 다시 Q는 C 암탉 CMT. 자, 여기 A쪽도 B쪽도 2kcal, 2kcal 가해졌고요. 똑같은 물질이니까 비열은 똑같이 1이고요. 다음 질량이 A쪽이 1, B쪽이 2입니다. 그랬더니 온도 변화가 A쪽이 2, B쪽이 1이네요. 자, 그러면요. 지금 열량 같게 했고요. 다음 비열도 같고요. 같은 물질이니까 질량을 2배로 했더니요. 온도 변화는 2분의 1이네요. 그러니까 질량과 온도 변화는 서로 반비례합니다. 이거 비례한다는 뜻이에요. 꼬부랑. 이렇게 할 수 있죠? 다시 Q는 CMT인데요. 똑같은 열량 가하고요. 똑같은 물질을 가하고요. 이때 질량이 커지면 온도 변화가 작아지게 됩니다. 얘가 일정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물질의 질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는 작습니다. 질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다. 다시 온도 변화가 크면 질량은 작다. 됐죠? 다시 봅시다. A와 B는 물 1kg, 질량 같습니다. 여기는 1kcal, 얘는 2kcal 가했어요. 온도 변화를 알고 싶으면요. Q는 CMT에서 T만 남겨두고 CM을 넘겨버리면 됩니다. 그럼 얘가 분모로 가요. 그럼 CM분의 Q를 계산하면요. 비열은 1이고요. 1kcal per kg 도시. 그 다음에 질량이 1kg이네요. 그러면 킬로그램 약분되고요. 자, 1kcal 열량 가했네요. 그럼 없어지고요. 그래서 온도 변화는 1도씨가 됩니다. 자, 여기는요. 자, 열량이 2kcal, 질량이 1kg, 비열이 역시 1입니다. 이렇게 해주면요. 약분되고 도시 분자로 올라가고요. 2도씨가 돼요. 그래서 A하고 B를 보면요. Q는 CN분의 Q에서 같은 물질이기 때문에 비열이 같고요. 질량 똑같이 맞춰주면 열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크다. 요걸 알 수 있는 거고요. B하고 C를 비교해 볼 거예요. 똑같은 열량 가해줬고요. 그 다음에 같은 물질이니까 비열이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질량은 여기 1kg, 여기 2kg. 이쪽이 더 크네요. 그러면 T는 CM분의 Q예요. 같은 물이니까 비열 같고요. 질량 2kg이고요. 열량 2kcal 하면요. 약분되고요. 약분되면 1이 나옵니다. 얘는 온도 변화 1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똑같은 열량을 가하고요. 열량 똑같이 가했죠. 그 다음에 비열도 같고요. 같은 물질이고요. 자, 질량이 커지면 온도 변화가 작아진다. 그래서 질량과 온도 변화는 반대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이번에는 A와 C를 비교합시다. 자, 질량 이쪽이 크네요. 자, 열량은 똑같이 가해졌고요. 그러면 온도 변화 한번 살펴봅시다. 자, 비열 같은 물이니까 같고요. 질량은 여기가 2배네요. 그죠? 1대 2. 열량도 2배네요. 1대 2. 그러면 얼마 나오죠? 여기도 1, 여기도 1. 그래서 둘이 온도 변화가 같아요. 다시 봅시다. Q는 C암탉에서 같은 물질은 비열이 같습니다. 질량을 2배 하고요. 열량도 2배를 했어요. 자, 열량 2배 했죠. 질량도 2배 했죠. 그러면 T는요. CM분의 Q인데요. 비열이 같으니까 얘 신경 쓰지 말고요. 질량도 2배하고 열량도 2배 해주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A하고 C는요. 자, 질량도 높여주고 똑같이 2배 해주고 열량도 2배 해주니까 온도 변화는 그대로 일정해집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자, 비열의 개념을 조금 더 자세히 해봅시다. 물질 1kg을
1도 높은 데 필요한 열량이 비열이에요. 자, 단위는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 이게 뜻하는 거는요. 1kg을 1도씨 높이는데 몇 킬로칼로리가 드느냐? 그게 비열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1kg짜리가 있습니다. 여기도 1kg짜리가 있어요. 자, 얘를 1도 높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1kcal가 들었어요. 자, A쪽은 1kcal가 들었는데 B쪽은 2kcal가 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A의 비열은요. 1kg을 1도씨 높이는데 1kcal가 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비열은 1입니다. B쪽은요. 1kg을 1도씨 높이는데 2kcal가 들어요. 그러면 얘는 비열이 2다. 비열이 이쪽이 크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Q는 CM 델타 T, CMT에서요. 온도 변화는요. CM분의 Q입니다. 똑같은 열량을 가하고 똑같은 질량을 취해서 실험을 했을 때 비열이 큰 놈은 온도 변화가 작아요. 다시 비열이 크면 어떻다? 온도 변화가 작다. 요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비열한 놈은 얼굴 표정이 잘 변하지 않으면서 뒤돌아서면 토끼 날린다. 열 안 내면서. 단순한 놈, 비열하지 않은 놈, 얘네는 쉽게 흥분하고 쉽게 가라앉는다. 온도 변화가 크다. 자, 그럼 비열의 특징을 봅시다. 비열은 물질마다 다릅니다. 그쵸? 사람마다 화내는 정도가 틀려요. 성격이 다 틀립니다. 물질을 구별 가능한 물질의 특성이 돼요. 그러니까 비열값만 알면 A인지 B인지 C인지 구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같은 물질은 비열이 같아요. 비열이 클수록 같은 온도를 높이는데 열량이 많이 필요합니다.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적어요. 다시 연상하자. 비열한 놈은 내가 아무리 놀려도요. 비열이 큰 놈은요. 그래 괜찮아 하면서 내부의 열을 축적합니다. 온도 변화가 적어요. 다음 단순한 놈, 비열이 작은 놈은요. 내가 조금만 돌려도 열량을 조금만 가해도 쉽게 온도가 올라가고 쉽게 온도가 내려갑니다. 자, 물은요. 다른 물질에 비해 비열이 매우 커요. 그래서 다양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같은 열량을 가하더라도 다른 물질에 비해 온도 변화가 작아요. 사람의 몸에 있는 물은 비열이 커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준다. 낮에는 모래가 바닷물보다 뜨겁지만 밤에는 모래가 바닷물보다 차갑다. 이게 뭔 소리인지 보자. 자, 여기 물로 만든 로봇이 있고요. 여기 깡통 로봇이 있습니다. 철로 만들었어요. 비열은요. 어느 쪽이 크냐면 물 쪽이 커요. 자, 똑같은 열량을 가했습니다. 얘 똑같은 질량이었어요. 그러면 온도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봅시다. Q는 CMT죠. 그럼 T는 CM분의 Q입니다. 자, 열량 같으니까 지워버리고요. 질량도 같으니까 지워버리면요.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비열이 물 쪽이 더 크면요. 얘는 온도 변화가 작아요. 그래서 낮에 햇빛이 쨍쨍쨍쨍 할 때 얘는 온도가 조금 올라가고요. 비열이 크니까요. 얘는 온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엄청 더워요. 뜨거워요. 다음 밤에 자 시원해지기 시작하면 철은 쉽게 온도가 내려가고요. 물은 조금밖에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 겨울철에 벤치에 이렇게 앉아봐요. 나무 벤치는요. 별로 차갑지 않습니다. 하지만 철로 된 벤치는요. 엄청나게 차가워요. 그래서 겨울에 얘가 온도가 많이 내려가요. 철로 만든 게 비열이 작기 때문에. 비열이 작으면 온도 변화가 크다. 여름에는 엄청 뜨겁죠. 비열이 작기 때문에 철은 쉽게 온도가 올라갑니다. 나무는 비열이 굉장히 큰 물질이에요. 그래서 온도가 조금 올라갔다 조금 내려가요. 자, 그러면 요거 봅시다. 낮에는 모래가 바닷물보다 뜨겁지만 밤에는 모래가 바닷물보다 차갑다. 자,
여기 모래가 있고요. 바닷물이 있어요. 비열은 어느 쪽이 크냐면요. 바다가 큽니다. 물이. 비열이 이쪽이 커요. 그러면 비열이 큰 쪽이 온도 변화가 작습니다. 그러면 낮에 햇빛이 쨍쨍쨍쨍 하면요. 비열이 작은 모래는요. 온도가 쉽게 올라갑니다. 바다는 조금밖에 안 올라가요. 그래서 낮에는 모래가 뜨겁고요. 바다가 시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래사장 가면요. 아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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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물에 들어가면 시원하죠. 다음 밤이 됐어요. 그러면 자 비열이 작은 모래는요. 온도가 많이 내려가고요. 비열이 큰 바닷물은요. 온도가 조금 내려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바다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에 모래사장에 이렇게 시원하게 누워있다가 바닷물에 들어가면요. 뜨뜻미지근해요. 상대적으로 뜨겁습니다. 이게 비열 때문에 생기는 거야. 비열 차이 때문에. 자, 그러면 비열에 대해서 정리합시다. C는 MT분의 Q다. 다시 Q는 C암탑 CMT에서 C에 대해서 정리한 겁니다. C는 MT분의 Q다. 비열은요.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분의 열량입니다. 단위는요.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온도의 단위 도시가 분모에 있고요. 이걸 퍼라고 읽어요. 위에 칼로리의 단위 킬로칼로리를 집어넣습니다. 자, C는 MT분의 Q인데요. 똑같은 열량을 가하고요. 똑같은 질량일 때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작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온도 변화가 작은 놈이 있으면 얘는 비열이 큰 물질이야. 같은 질량, 같은 열량을 가할 때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습니다. 자, 빠르게 기억하기 위해서 비열한 놈이 있어요. 비열이 굉장히 큰 놈이에요. 그러면 외부에서 놀리면 조금 온도가 올라가고 조금 온도가 내려가요. 열을 계속 비축하는 겁니다. 비열이 크다. 열 비축 많이 한다. 겉으로 화를 내지 않는다.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다. 쉽게 온도가 내려가지 않는다.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작다. 이렇게 기억해 놓고요. 비열 봅시다. 물이 제일 크고요. 콩기름, 알루미늄, 철 순으로 비열이 작아져요. 물은 비열이 크니까요. 온도 변화가 작습니다. 철은요. 비열이 작으니까 온도 변화가 커요. 물이 이 정도의 온도 변화를 보일 때 철은 이 정도 온도 변화를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 얘는 쉽게 올라가지 않지만 얘는 온도가 쉽게 올라가요. 비열이 작은 놈은요. 다음 C는 MT분의 Q. 이때 똑같은 질량을 취하고 똑같은 온도 변화를 얻으려고 하면 비열이 큰 놈이 열량이 더 커요. 더 많이 들어가. 같은 질량, 같은 온도를 높이려고 할 때는요. 비열이 클수록 열량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물, 콩기름, 알루미늄, 철 중에 물이 비열이 커요. 그래서 똑같이 1도 높이는데 이쪽이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합니다. 얘는 쉽게 온도가 올라가니까 조금만 열을 가해도 1도를 올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얘는 비열이 크니까 1도 높이려면 더 많은 열량을 가해줘야 됩니다. 자, 같은 물질이라도 물질의 상태에 따라 비열이 달라요. 물은 1kg을 1도씩 높이는데 1kcal가 들고요. 수증기는요. 물의 기체 상태예요. 물을 끓였을 때. 자, 그러면 수증기의 비열은요. 수증기 1kg을 1도 높이는데 0.36kcal가 들어. 그러니까 똑같이 1도 높이는데 비열이 큰 물이 훨씬 더 많은 열량이 든다는 뜻입니다. 얼음은요. 물의 고체 상태죠. 얘는요. 1kg을 1도씩 높이는데 0.49kcal가 들어요. 그래서 물의 비열이 훨씬 더 큽니다. 자, 여러가지 물질의 비열. 철은요. 0.11이고요. 모래 0.19, 알루미늄 0.21, 콩기름 0.47, 에탄올 0.57, 물은 1입니다. 그러니까 물 1kg을 1도 높이는데 비열 열량이 1kcal라면 철은요. 1kg을 1도씩 높이는데 0.11kcal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비열이 큰 놈은요. 1도 높이는데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하다. 기억해 놓고요. 철과 알루미늄의 구분. 철과 알루미늄은 색과 광택이 있는 겉보기 성질로는 구분하기 어렵지만 비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이 철보다 비열이 더 커요. 그래서 비열로 물질을 구분할 수 있다.
다음, 비열에 의한 현상. 물은 다른 물질에 비해 비열이 큽니다. 낮에 해가 쨍쨍쨍 떠요. 그러면요, 여기 모래 쪽은요, 비열이 작아요. 그래서 쉽게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뜨거워진 공기가 형성되고요. 상대적으로 바다는요, 비열이 커요.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가 요만큼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온도가 높죠? 그렇죠? 모래 쪽이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해변에 뜨거 하다가 들어가면 시원하다. 그지? 여름에. 자, 이때 모래 쪽은 뜨거워진 공기고요. 바다 쪽은 차가워진 공기가 있는데요. 이쪽 뜨거워진 공기는 입자들이 뜨거 하면서 벽면을 마구 때려요. 그 부피가 굉장히 커집니다. 이 입자가 차지하는 공간이 크고요. 차가워진 공기는 아이고 추워 하면서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러면요. 여기는 4개의 입자가 이렇게 공간을 이만큼 차지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공간에 얘는 입자가 1개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얘가 무겁습니다. 그럼 무거운 건 가라앉고요. 가벼운 건 위로 떠야 돼요. 그래서 뜨거워진 공기는요. 이렇게 밀집된 정도가 작습니다. 반면에 차가워진 공기는 밀집된 정도가 커요. 얘가 더 무거워. 이쪽이 무거워. 그러면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뜨공. 자, 차가워진 공기는 공을 차면 떨어지공, 차공. 그래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뜨는 동안 공간이 생기면 차가워진 공기가 이렇게 육지 쪽으로 불어와요.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 들어오는 바람을 우리가 해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철 동해에 해안에 이렇게 서 있으면요. 해가 뜨면요. 바닷가의 바람이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막 바람이 불어와요. 이걸 우리가 해풍이라고 합니다. 다시 봅시다. 해안 지역. 낮에는 해풍이 불어요. 왜냐하면 비열이 바다가 더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바다가 더 적어요. 그래서 바다는 온도가 조금 올라가고요. 육지는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니까 육지의 뜨거운 공기가 위로 뜹니다. 바다는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가라앉고요. 그래서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로 이렇게 부는 거예요. 다음, 낮에는요, 비열이 바다가 육지보다 크다. 온도 변화는 바다가 적고 육지가 크다. 육지가 온도가 많이 올라간다. 태양에너지에 의해 비열이 작은 육지의 온도가 바다보다 빨리 높아져요. 고온의 육지 공기가 상승하고요.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공간 생기니까 바람이 불어 들어온다. 어디서? 바다에서. 해풍.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 들어온다. 저온의 바다 공기는 하강하고요. 그래서 뜨거워진 공기가 뜨면 공간 생겨서 해풍이 불고요. 여기도 공간이 생기니까 바다 쪽은 하강기류 생기고요. 가라앉는 공기. 그 다음에 상승했던 거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육지, 바다가 있으면요. 해풍이 불고 이렇게 순환이 일어나요. 다음, 밤에는요. 차가워요. 자, 바다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가 조금 내려가고요. 모래는요. 비열이 작기 때문에 온도가 많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쪽이 뜨거운 공기가 되고요. 바다 쪽이 이쪽이 차가운 공기가 돼요. 자, 그러면요. 뜨거운 공기는요. 부피가 이렇게 팽창을 해요. 입자들이 마구 움직이면서 벽을 때립니다. 그래서 4개의 입자가 차지하는 공간이 요만했다고 하자. 차가운 공기는 입자 간의 간격이 좁아요. 자, 그래서 똑같은 부피일 때 질량이 이쪽이 크게 됩니다. 자, 그럼 뜨거워진 공기는요.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르 뜨공. 차가워진 공기는요. 공간이 생기니까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 여기 공간이 생기니까 위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육지에서 하강 기류가 생기고요. 바다에서 상승 기류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순환하게 돼요. 그 다음에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어 들어오니까 이게 육풍이 됩니다. 육풍. 자, 밤에 비열은요. 바다가 더 커요. 온도 변화는 바다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육지는 온도가 많이 내려가고 바다는 온도가 적게 내려가요. 비열이 작은 육지가 더 빨리 온도가 내려가고요. 육지의 차가운 공기가 하강기류, 공을 차면 떨어지고 아래로 뜨공, 위로 뜨공, 바다의 뜨거운 공기, 상승합니다. 그러면서 대류가 일어나요. 이런 식으로 대류가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해안 지역이 내륙 지방보다 일교차가 작다. 자, 해안 지역에 물이 많기 때문에 얘가 온도가 조금 올라가고 조금 내려가니까 일교차가 적어요. 외부 온도의 급격한 변화에도 사람의 체온이 유지됩니다. 사람 몸에 물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온도가 조금 올라가고 조금 내려가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체 내에 물 비율이 높기 때문에 외부의 급격한 온도 변화에도 체온이 잘 유지되는 겁니다. 자, 낮에는 모래가 뜨겁죠. 많이 올라가요. 바닷물이 조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온도가 모래 쪽이 높고요. 밤에는 모래가 온도가 많이 내려가요. 바닷물이 조금 내려갑니다. 그래서 바닷물의 온도가 더 높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합시다. 해안 지역에 낮에는 해풍, 됐죠? 밤에는 육풍. 자, 낮에는 바다 쪽이 하강 기류, 그 다음에 육지 쪽이 상승 기류. 이렇게 순환한다. 다음, 밤에는요, 육풍이 불죠. 자, 바다 쪽이 뜨거운 공기니까 뜨거운 상승 기류. 자, 육지 쪽이 차가우니까 하강 기류. 이렇게 순환한다. 육풍이 분다. 자, 비열은 바다가 육지보다 크다. 그래서 온도 변화는 바다가 더 어떻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다음, 비열의 활용. 열이 이동할 때 온도 변화가 작아하는 경우는 비열이 큰 물질 사용하고요. 온도가 빠르게 변해야 하는 경우는 비열이 작은 물질을 활용합니다. 비열이 큰 물질을 활용한 예, 자동차 냉각수. 냉각수를 넣어서 자동차 엔진이 지나치게 뜨거워지는 걸 막습니다. 그래서 엔진이 있는데 얘가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얘 깨져요. 녹거나. 그래서 온도가 적게 올라가도록 비열이 큰 물질로 이렇게 감싸는 겁니다. 찜질팩. 따뜻한 물을 넣어서 따뜻한 상태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찜질팩. 그렇죠? 비열이 커야 온도 변화가 적으니까요. 뚝배기. 프라이팬과 달리 비열이 큰 뚝배기는요, 뜨거운 상태를 오래 유지해요. 그래서 음식을 요리할 때 사용합니다. 비열이 작아서 좋은 거. 난방용 온수관. 온수관이 빠르게 따뜻해지면서 바닥에 열을 잘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비열이 작아야 돼요. 그래서 온도 변화가 커야죠. 후라이팬. 후라이팬이 빠르게 뜨거워지면서 음식을 익힌다. 이것도 비열이 작아서 온도 변화가 크니까 요리 잘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온도가 다른 두 물체의 접촉. 고온의 물체. 온도가 처음엔 높았던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저온의 물체. 온도가 낮았던 물질인데요.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니까요. 고온의 물체는 점점점 온도가 내려가고요. 분자운도 느려집니다. 저온의 물체는 점점점 열을 받으니까요.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운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러니까 너를 가만히 놨어요. 현재 너는 저온의 물체입니다. 서서히 열이 너한테 와요. 그러면 발이 따뜻하네. 그러다가요. 점점점 열이 옵니다. 그럼 온도가 올라가면요. 뜨거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열을 받아서 온도가 높아지면요. 분자운동이 활발해지게 돼 있고요. 반대로 거꾸로. 자, 열을 뺏겨서요. 온도가 낮아지면요. 추워 하면서 분자운동이 느려져요. 자, 이렇게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이 이동하게 되면요. 두 물체의 온도차가 점점점 작아집니다. 하나는 요만큼의 온도였고요. 하나는 요만큼의 온도였는데 얘는 온도가 내려가고요. 고온의 물체는요. 저온의 물체는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평행을 이룹니다. 그럼 둘의 온도차가 점점점 작아져요. 그러면서 이동하는 열도 감소하고요. 온도가 같아지게 되면요. 더 이상 열이동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분자운동이 같아지게 돼요. 이걸 우리가 열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열평형. 자, 물, 수증기, 얼음의 비열. 물, 수증기, 얼음의 비열이 같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물의 비열은 1이고요. 수증기의 비열은 0.36이고요. 얼음의 비열은 0.49예요. 아까 했죠? 물의 상태에 따라 비열도 달라집니다. 고체, 액체, 기체에 따라서 물은 액체. 자, 수증기는 기체, 얼음은 고체.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요. 액체일 때 비열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 고체일 때 그 다음 수증기가 제일 작네요. 자, 접촉한 물체 AB의 온도 변화. A의 온도는 TA였고요. 요만큼. B의 온도는 TB였습니다. 그러면
고온의 물체는 점점점 온도가 내려가요. 그래서 T도시까지 내려가서 평형 상태를 이루고요. 자, TB 낮은 온도는요. 점점 열을 받아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되고요. A의 온도 변화는 요만큼입니다. 그러면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를 빼줘야 돼요. TA에서 T를 빼줘야 A의 온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다시 B의 온도 변화는 요만큼이에요. 그러면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를 빼줘야 돼요. T-TB. 이게 B의 온도 변화입니다. 그러면 고온의 물체 A가 잃은 열량은 저온의 물체 B가 얻은 열량과 같다. Q 고온과 Q 저온이 어떻다? 같다. 그러면 Q에 대해서 정리하면요. Q는 CMT죠. A의 비열, A의 질량, A의 온도 변화는요. B의 비열, B의 질량, B의 온도 변화와 같습니다. 그러면 C1, M1, T1은 C2, M2, T2인데요. 이때 조심할 게 이 T1, T2는 온도 변화입니다. 그래서 T1에는요. 고온의 물체는 요걸 갖다 써야 되는 거고요. T2는 요걸 갖다 써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기 TB- T 하게 되면 이쪽의 온도가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음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다음 온도 시간 그래프가 있는데요. 같은 열량, 같은 물질일 때 질량은 어떻게 될까? A, B, C의 질량은 어떻게 될까? Q는 CMT에서 같은 열량, Q 일정하고요. 같은 물질이니까 비열도 같습니다. 그럼 T에 대해 정리하면요. T는 CM분의 Q인데요. C 비열 같고요. Q 생략하고요. 같으니까 그럼 질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습니다. 됐죠? 자, 어떻게 비교하냐면요. 똑같은 시간 동안 가열을 한 겁니다. 그러면 Q가 같은 거예요. 같은 시간 가열했으니까. 자, 그럴 때 온도 변화가 누가 크냐? A가 제일 크지. 온도 변화가 A가 제일 크다고요. 그 다음 B, C. 그런데 온도 변화가 크다는 뜻은요. 질량이 작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질량은 반대가 됩니다. 다음 같은 열량, 같은 질량일 때 비열은요. Q는 CMT에서 C에 대해 정리합니다. C는 MT분의 Q인데요. 같은 열량을 가했고요. 같은 질량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을 똑같이 했어요. 그럼 열량이 같은 겁니다. 그리고 온도 변화가 A가 크고 그 다음 B, C예요. 온도 변화가 큰 놈이 비열이 작은 겁니다. 그러면 자 온도 변화는요. A가 크고요. B, C예요. 그럼 비열은 반대로 가야죠. C 쪽이 비열이 제일 크다. 온도 변화 작은 놈이 비열이 크다. 다시 Q는 CMT에서 만일 비열 같고요. 질량 같으면 가해진 열량이 크면 온도 변화가 큰 거고요. Q는 CMT에서요. 똑같은 열량, 똑같은 질량일 때 온도 변화가 크면 비열은 작은 겁니다. 다음 Q는 CMT에서요. 똑같은 열량을 가하고요. 같은 물질일 때 온도 변화 큰 놈이 질량이 작은 거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가 일정한 값이 나오려면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져야 돼요. 여기도 얘가 일정한 값이 나오려면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져야 돼요. 됐죠?